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불구하고도 그래도 2,400선을 계속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이어지는 이 재정정책 관련된 추가 부양책이 그래도 지금 당분간 가장 큰 이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관련된 뉴스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 이번 주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번 주에 나올 주요 일정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오늘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 관련된 쪽의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법관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래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겠죠. 이런 쪽이 일단 지금 왜 이번에 좀 서둘러서 연방대법관을 약간 보수 쪽으로 지명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실패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대법원까지 가면서 공방이 펼쳐질 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말이 많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은 뭐 대법관이 지명이 된다 안 된다보다 어떤 그 정치적인 갈등이 좀 더 계속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고 확대가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어지는 부분들의 원활함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하나 가져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 10월 13일 날 화요일 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페크 월간 보고서인데요. 일단 월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단 2020년도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공급보다는 수요입니다. 이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안정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보고서는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탄탄한 유가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복병이 있죠.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이번에 어떻게 설명할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IMF 세계 경제 전망이죠. 이쪽과 관련돼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그래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눈높이를 계속 낮추는지 게다가 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선제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어느 정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지의 여부들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 아이폰 12가 공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0월 23일 발매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이폰 12 관련된 아이폰 관련주에 대한 반응이 또 이어지는지 여부들도 체크를 할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서의 모멘텀들이 살짝 꺾일 수가 있겠죠. 이런 쪽도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대한 특히 공개를 하고 애플의 주가가 또 흔들리는지 여부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프라임 회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또 어떤 지금까지 이어졌던 프라임데이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의 소매 판매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상단부에 나오는 어떤 섹터인 만큼 그에 따라서 여전히 어떤 아마존의 실적과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 소매 판매 지표들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지에 대한 여부가 또 하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국의 9월 무역수지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는지 여부들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합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블랙록 이 전반적인 쪽은 아무래도 주식과 관련된 쪽에 동향과 연결될 수 있는 금융주의 섹터들이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주식 평가익과 관련된 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흐름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존슨앤존슨은 아무래도 어떤 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품목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0월 1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금통위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금리 관련된 쪽엔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동결적으로 무게를 두는데 한국은행의 또 뉘앙스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한국 경제에 대한 변화들, 요인들, 특히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해서
실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코멘트들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이날은 또 현대차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트럭 로드맵을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손꼽히는 수소 상용화 관련된 쪽에서 수소차 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쪽에서 앞으로 트럭과 관련된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지 이 부분도 상대적인 니콜라는 처져 있는 가운데 어떤 부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이날은 또 김해 신공항 관련된 쪽에서 어떤 재검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에 따라서 또 신공항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도 테마 성격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듯이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오는 것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대를 벌써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이 소비자 쪽에 대해서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먼저 작용을 하면서 압박들이 서서히 들어온다라는 점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좀 더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금리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서서히 연준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행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된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10월 1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알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히 알코아 같은 경우 또 실적 동향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경기 관련된 소재 섹터 쪽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특히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 밖에 15일 날 목요일 날은 드디어 빅히트 엔터가 상장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뭐 지금 분위기면 따상 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뭐 35만 원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이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제 투자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들이 앞으로 여전히 남아서 계속 이제 환불받아서 여전히 주식시장 쪽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이탈돼서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들도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나 미국의 대선 후보 2차 토론은 이제 무산됐죠. 근데 또 아직도 불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음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산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모건 스탠리, 월그린이라고 하는 또 최대의 자포화 식품 관련된 건강보조제품 판매 업체인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건강보조제 쪽에서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10월 16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공용동향 그리고 또 9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수출 관련된 지표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더블 바텀을 그리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인데 이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100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출 관련된 동향들을 이끌어낼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의 가격들 또 중요하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 또 10월 16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엔터주 쪽에서 K-컨택트 2020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할 걸로 개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류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이어지는지도 하나 어떤 컨택트 쪽이 아닌 언택트 쪽으로 지금 바뀌면서 이어지는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재고 상당히 또 중요한 미국의 지표들이죠. 여기서 산업 생산 관련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중국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 정체, 미국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약간 정체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본격적인 산업 생산과 관련된 제조업 지표 쪽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 회복 국면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 가지 주요 일정과 지표들 함께 살펴보면서 이에 따른 해석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셨는데요. 이번 주도 여전히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잘 견디는지 그리고 또 그를 확대시키면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관점 쪽에서 뉴스를 먼저 챙기는 전략들이 이번 주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